4번 주제가 MMORPG의 딜미터기 논란입니다. MMORPG의 딜미터기 논란인데 제가 요즘에 로스트 아크 정말 필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필사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보통 출근하면 아침에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요. 집에 들어가면 2시거든요. 근데 이게 일은 보통 밤 11시 반쯤 끝나요. 그럼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아씨 진짜 흥겨워서 이렇게 말하면 항상 싸대기 맞을 소리를 하는구나. 이거 편집해주세요. 그때 그거 아니에요? 1시간 공백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퇴근이 11시 반이라고? 근데 집에는 왜? 근데 와이프 자서 어차피 잘 시간인데 근데 이게 참 지금 제가 템랩은 한 340에서 340 얼마쯤 되고 근데 제가 직장인에서 한두 시간 하는 거 치고는 정말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로스트 아크가 이놈이 레이드만 한다고 템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뭔 놈의 섬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심부름을 그렇게 시켜요. 나 지금 학교 지금 교수인데 지금 나는 심부름 학교에 시키면 누가 하는데 근데 그렇게 뭘 다 가지고 오래. 근데 그걸 참고 이제 했는데 이게 로스트 아크가 흥게임은 흥게임인 것 같아요. 흥게임은 흥게임인 것 같고 그 흥게임인 이유가 자꾸 논란거리가 생기잖아요. 뭐 아호버가 소외받는다. 아르카나 잠에서 레이드 가는 꿈꾼다.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와우의 그림 있죠. 수레바퀴 위에서 뭐 워로드가 채찍질하고 밑에서 바퀴에 돌아가는 아르카나고 뭐 그런 게 나온 거 보니까 좀 로스트 아크가 좀 흥한 것 같고 이제 흥게임에서는 항상 이런 핫 이슈,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핫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밸런스 패치였고 두 번째가 이 딜 미터기, 그 다음에 무임승차 논란인 거예요. 근데 딜 미터기의 효시가 뭐냐면 와우에서의 리카운트라는 애드온이 있었어요. 리카운트라는 애드온이 뭐냐면 이제 와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서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가 그 모든 다른 파티원에게 다 전송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딜을 여기 넣어줬으면 딜을 일로 간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는. 그래서 한 명한테 애드온을 깔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다 그 프로그램에 떠요. 그럼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딜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힐이 얼마가 했는지가 그게 딱 순서가 딱 뜨거든요. 딱 뜨는 건데 근데 와우 애드온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 공략에 따라서 무빙을 했냐, 그래서 이상한 바닥을 밟고 죽은 게 아니냐, 매뉴얼대로 다 했는지가 이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드한 레이드를 하는 공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면 레이드 진행이 안 돼요. 구멍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거죠. 구멍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건데 제대로 이렇게 모여서 역할 못하는 애들은 속가내야 된다. 속가내야 되는 건데 근데 로스트 아크는 아직까지 미터기가 없는 대표적인 게임이거든요. 근데 미터기가 없는 대표적인 게임이 로스트 아크, 그 다음에 몬스터 헌터, 그 다음에 뭐 다른 수많은 MMORPG는 딜 미터기가 아예 없어요. 근데 딜 미터기가 제대로 있는 게임은 거의 와우나 뭐 파이널 판타지 뭐 그 정도까지예요. 그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로그를 다 제공해주는 게임은 와우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와우 레이드가 겁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분석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레이드는 블레이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 이것까지 다 알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로스트 아크는 레이드에 가면 몹의 피통도 안 나오거든요. 내가 잡는 내 몹이 피가 뭐 100만인지 10만인지 20만인지 그거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4명이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펙트가 화려해 보이는, 타격감이 좋아 보이는 애들은 딜을 많이 하는 것 같겠죠. 근데 뭔가 좀 비리비리하게 뒤에서 있고 그 다음에 채팅으로 아씨 카드 잘못 뽑았다 그러면서 막 자기 자책하고 내 운은 왜 이러냐 그런 직업은 천시밖에 돼 있다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낭설이 자자하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 해골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먹으면 피해량이 25% 증가합니다 라는 툴팁에 있어서 다 그걸 찍고 레이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적용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롤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툴팁에 뭐 맞아요. 그 소나 인내 아리아를 그러니까 그 W를 켜서 W 디버프를 쏘면 탈진과 비슷한 공격력 감소가 들어간다 라고 해가지고 다들 W를 쓰냐 안 쓰냐, 비늘캣이 쌌냐 못 쌌냐로 싸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는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계속 되니까
지금 로스트아크가 그래도 유저가 굉장히 많고 레이드가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으로 그 레이드를 갈 수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내 손이 아니고. 그래서 미터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드한 레이드를 하는 사람. 정말 하드코어한 레이드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손에 실력이 있다고, 자기가 손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터기를 항상 추종하는 입장이었어요. 나의 객관적인 실력이 검증이 될 것이다. 실력이 검증이 되고, 아이씨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이 맛에 해. 사실 와우 레이드는 하다 보면 이게 몹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 미터기의 순서가 내가 위에 올라가냐 안 내려가냐, 오프닝 딜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걸로 희열을 얻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색깔을 얼마나 잘 씹었냐, 내가 지금 캐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잖아. 그러면 희열이 막 차오르다가 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제가 로스트아크를 이제 해보니까, 로스트아크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로스트아크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내가 템십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이제 그 레이드 껴서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막상 그 레이드 껴서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닥 밟고 죽고, 패턴 파악도, 아니 내가 그 유튜브로도 보고 혼자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들어가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스킬도 뭣도 모르고 죽고, 죄송합니다 렉이 심해서 제가 신호탄 한 번 쏠게요, 아니면 모닥불 올립니다, 뭐 이러면서 레이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미터기 나오면 이제 그것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처지가 달라졌네요. 이제 나 옛날에는 기사였는데 이제 기사가 기력이 쇠해서 이제 나는 이제 노란색 좌석에 앉아서 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은 20대 초반의 나야.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버스 너무 타고 싶은데 이제 근데 이게 정량 지표로 나와서 내가 하게 되면, 내 딜이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로스트아크를 시작할 때 바드라는 직업을 했거든요. 바드라는 직업이 서포터예요. 딜이 안 나오는 딜이 안 나오는 서포터여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는 이 정도의 흥게임이면 나중에 딜 미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딜이 안 나와도 저는 공략대로 댐감을 해드렸습니다. 공략대로 이걸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뒤에 숨어 있어도 안 죽으면 되니까 안 죽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미터기가 더 발전을 해서 바드의 표식 유지 시간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저는 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 같은 이제 퇴학 기자들이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드 많이 세졌죠. 근데 저는 안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터기가 나오면 저는 안 세더라고요가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건데,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딜 미터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하드한 레이드를 보장해 주냐, 완전히 공략대로 최선으로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흔한 딜달, 예를 들어서 우리가 LCK 보다 보면 끝났는데 뒤에 문도랑 레네톤이 딜 1등이야. 뻥딜. 이만 뻥딜. 그게 레이드에서도 있어요. 그 뭐냐면 광역기로 광칠 때. 이게 그냥 미터기 로그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막공 같은 데 가서 보면 갑자기 광치는 클래스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광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딜이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딜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힐 같은 것도 그 보호막을 미리 다 둘러놓는 거예요. 데미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은 나는 최고의 힐러야. 근데 공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딜달, 힐달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딜달러들이 특성이 그걸로 욕을 해, 남을. 딜달 못하는 애들 욕을 해요. 딜도 못 넣는 것들. 그러면 총량이 높은 거를 가지고, 총량이 높은 걸로 너 때문에 딜 낮아서 못 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무 터지는 거죠. 공장 시키는 대로 쫄딜 다 하고 처리 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딜 미터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건데, 근데 이게 세상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지금 미터기 없는 세상은 뭐냐면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고, 딜 미터기가 있는 세상은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대학 입시로 따지면 수능으로 대학 가는 세상이 미터기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가면은 정성평가로 가는 세상인 거고. 딜 미터기 오픈해야 되네. 아니 근데 난 정량이 좋아. 정성 너무 짜증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정량 지표라는 게 굉장히 허무하거든요. 근데 수능 딸 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저 같은 애들. 수능 딸을 좀 치면 어때? 다 치는 거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못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수능 잘 보면 장땡이지 뭐. 그래서 의대를 보내놨더니 거기서 공부를 못해. 저처럼. 이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이 정량 지표 평가가 대부분의 정책에선 가능해요. 네. 대부분의 정책 평가는 가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네. 최저임금을 올린 상태에서는 이제 막 정량 지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청년 실업률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미터기에 로그가 찍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딜 총량으로 볼 거냐, 네. 다시 잘라서 쫄딜 20대 실업률로 볼 거냐, 네. 그 다음에 20대 실업률의 증가 속도를 볼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어차피 딜미터기를 해도 해석할 사람들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정량지표 내다도 다 사람들은 정성지표로 자기 그냥 말한 대로 논리 만들어서 주관을 싸우는 가지고 거야. 통계를 해석을 그러면 하니까. 또 인벤 가서 싸운다니까? 그래도 광역 딜달도 딜이다. 아니면 쫄딜만 하는 것만 딜을 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싸워요. 그러면 과연 딜미터기는 뭘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네. 싸우려고 만들어둔 거냐? 근데 결국은 목적은 뭐냐? 딜미터기를 원래 순수하게 쓰려고 했던 목적은 레이드를 잘해서 공략을 끝내서 잘하는 순수한 목적이었는데 나중엔 그 미터기 자체, 평가 자체가 정치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딜미터기가 없다고 정치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의 누구의 체감이 더 객관적이냐 아, 그렇죠. 이런 이 싸움으로 지금 어차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딜 미터기를 오픈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게임 회사가 자기 게임 만드는 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딜 미터기가 공개가 되면 직업별 딜 밸런스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나가는 거니까 그 12직업의 딜 밸런스를 다 맞춰줄 자신이 있으면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하는 건데 정책도 똑같아요. 내 정책에 자신감 있고 평가를 받고 싶으면 아예 다 오픈을 해버려요. 오픈을 해서 그냥 자랑을 해요. 이것 봐라, 몇 억의 편익이 발생하지 않았냐, 올라가지 않았냐 라는 건데, 이 게임사나 정부든 정책이든 간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매모호한 지표만 흘리거나, 예를 들어서 딜 총량만 나오는 미터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미터기를 공개하지 않아 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 안에서는 또 허도허도한 사람들은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 통계청?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딜 미터기인 거죠. 네. 우리나라의 딜 미터기인데, 딜 미터기도 그 와우도 딜 미터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종류마다 딜이 또 다 다르게 측정되거든요. 다 다르게 측정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과연 딜 미터기는 세상에 필요한 거냐. 근데 자신 있고 실력 있고 이걸로 실력주의나 성과주의로 뭔가 할 수 있는 강자들한테는 딜 미터기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진입하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는 포텐이 있어요. 나는 게임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많이 못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상위 조금만 경험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량평가로 딜 미터기로 컷오프로 잘라버리는 게 손해일 수도 있죠. 진입장벽이 네, 너무 높아져 진입장벽이 버리고 확고해지니까. 이거를 정성적과 정량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로스트아크의 딜미터기 논란은 뭐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쉽게 딜미터기를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예, 그렇죠. 네. 회사 입장에서 오픈한다는 거는 그 밸런스 논쟁 한가운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체감 딜이 로아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로스트아크는 그냥 저는 그 항상 공장하던 습관이 있어서 파티에 들어가면 이제 클리어 속도나 구성 같은 걸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전에 패치 전에는 그 직업이 들어오면 안 끝나거나 심지어 안 끝나거나 엄청 늦게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좀 일찍 끝나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솔직히 체감딜은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2배 클리어 이상. 타임만 네, 체크를 해도 그 직업이 뭔가요? 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아니죠. 아르키나? 에? 아르키나네.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직업은 잘 죽을 뿐이지 딜은 모르죠. 예, 카드를 잘 뽑으면 딜이 잘 나온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다들 뭐 괜찮아요. 네네네. 예, 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예. 이게 이 사회 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아까 얘기한 뭐 학종이냐 수능이냐 뭐 이런 영역들. 근데 그런 영역들이 이제 단순 지금 입시 문제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사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량적인 게 좋아요. 아, 저도 정량적인 거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거. 예. 저는 게임과 현실을 비교를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현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수능의 목적이 어쨌든
순서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게임 얘기만 하고 보자면 클래스별로 죄송합니다. 클래스별로 특성이 다 다른 거고 여기서 오는 재미 저기서 오는 재미가 다른 건데 이거를 딜리라는 하나의 획일화된 수치로 해서 자른 다음에 이 이하는 레이드 도움이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은 직업이야 라고 그죠. 낙인을 찍어놓고 그러면 이 직업들은 결국엔 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는 한데 맞아요. 근데 딜을 획일하게 다 맞춰버리면 사회주의 락원이 되는 거야. 딜을 다 맞춰주면 모든 직업의 딜이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웃긴 세상 아니에요? 재미없는 세상.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어떤 게 완벽하지 않아요. 네. 완벽한 게 아니라 이거라면 이거의 문제가 있고 이거라면 이거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딜미터기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인데 네. 하는 게 훨씬 더 공개한 다음에 딜미터기가 공개된 다음에 나오는 문제점은 훨씬 더 저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소설만 서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다 오픈하는 게 그리고 이제 세상이 참 좀 그런 게 최상위로 뛰어드는 사람이랑 그 일반 대중의 삶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게임도 비슷해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량적으로 딱 정확하게 평가받고 딜을 하고 그러면은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그 게임을 즐겁게 즐기고 그 게임의 컨텐츠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정량 평가는 스트레스 요소일 수 있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저는 요즘에 정책 효과 평가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 지금 일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 정량 평가가 되는 것들은 쉬워요. 쉽고 그쵸. 편하고 결론이 깔끔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정성 평가. 특히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것들, 정부가 하는 정책 같은 것들은 미래를 보는 투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왜 노벨상 안 나오냐라고 해서 지금 화학이랑 이공계에 연간 10조씩 부어요. 그럼 또한 10년 동안은 성과 안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미터기에 안 잡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근데 노벨상 받으려고 10조씩 들이붓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노벨상 근데 받아야 되는데. 노벨상이 아니라 중간 포인트인 거죠. 네. 노벨상 받을 정도의 과학적 저변이 형성이 됐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라서 이게 꼭 딜미터기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딜미터기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 있고 없어야 되는 게임이 있는데 근데 이 MMORPG잖아요. 근데 MMORPG 어떻게 보면 사회의 되게 축약판이에요. 사회의 굉장히 축소판이라서. 근데 MMORPG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얻은 만큼의 뭔가 그 게임 사회에서의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그걸로 남들한테 인정받는 건데 그나마 MMORPG가 더 사회에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그렇죠. 노력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공정하기 위해서라면 MMORPG는 뭐 딜미터기 오픈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패키지 게임이다. 패키지 게임에 무슨 딜미터기가 중요합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필요한데 딜미터기를 통해서 내가 이 캐릭터가 딜을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얼마나 딜을 잘하는 건지가 공정함이랑 연결이 된다는 게 좀 연결고리가. 저는 MMORPG를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게 만약에 결국 뭐냐면 레이드를 잡고 뭐 할 때 나를 껴주냐 안 껴주냐 막 이런 거잖아요. 거기도 작용을 하죠. 껴주냐 안 껴주냐도 중요한데 이제 내 직업의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과 계층이 있잖아요. 그 계층에서 내가 딜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거죠. 이게 MMORPG에선 딜이지만 그 딜미터기로 잡히는 게 사회로 가면 소득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평균 소득을 유지해줘야 되냐, 최저 소득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라는 문제가 결국은 미터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MMORPG 지금 로스트아크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흥게임이라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도 있고 하드하게 즐기는 사람도 맞아요. 있는데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은 딜미터기를 오픈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싸우는 사람은 네. 로스트아크 인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로스트아크 인벤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스트아크 인벤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 그 하드한 게임을 사람이죠.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레이드를 안 할 것이냐. 근데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싶죠. 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레이드를 들어간다는 거에 있어서
나왔을 때 이 직업은 딜이 안 나오는 직업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접고 새로 키우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쭉쭉쭉쭉 나가는데 나는 라이트하게 하니까 하루에 1시간 많으면 2시간 하면은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언제 이거를 따라가서 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는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스트 아크는 제 생각에는 현질을 더할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현질을 해서 저는 이제- 요거를 쫓아갈 수 있게? 이제 가질 수 없다면 사버릴 거예요. 이제 가질 수 없다면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사버릴 거예요, 진짜. 시간을 돈 주고 사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직장인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좀 그런 거 시간을 좀 팔아라, 돈으로.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와우 같은 공대장 같은 거 하실 정도면 네.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맞아요. 내가 이거를 운영을 하거나 맞아요. 공략을 알고 하는 거에서 오는 보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통치감. 지금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눈만 높아진 거지. 나는 이제 그거를 쫓아갈 수 그렇죠. 없는 몸뚱아리도 됐고 난 이제 이걸로 환경이 만족할 수 되었는데,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욕구 불만이 생기고 일탈을 하게 되고 이제 사고 그러는 거죠 이제. 자, 이게 MMORPG 딜미터기가 이런 건지 저는 MMORPG를 아예 좋아하질 않아서 네. 저는 지금 로스타크 하다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좀 멈췄는데 저는 스토리만 다 보고 다른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는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아 로스트 아크 스토리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로스타크 스토리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굉장히 심플한 스토리거든요. 권선징악적이고 중간에 적당한 타락과.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아크를 이제 7개를 다 모으면 네. 이제 최종 보스가 나오겠죠. 용신. 네. 지금 4개까지 나와 있다고. 소원을 들어주나? 모르겠어요. 그 드래곤볼하고 똑같은 네 그렇죠. 플롯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아크를 다 아크 하나당 중간 보스 다 있고 네. 마지막 7개의 아크를 다 모아가지고 최종 보스랑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평화가 왔는데 이제 아크가 다시 뿔뿔 흩어졌어. 그 무한 반복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 로스트 아크 2. 계속 로스트 나올 아크 수 2. 있어. 흩어진 아크를 다시 찾아라. 그리고 스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아크당 보스 설계만 잘하면 계속 흥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와우처럼 무리하게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 아 그렇죠. 예. 네. 아 약간 이게- 와우는 그렇죠. 이 로스타크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기본 플롯을 너무 잘 짰어. 그리고 다크 소울처럼 보스 설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로스타크가 칭찬받는 게 퀘스트 동선이 진짜 아트다. 퀘스트 동선 아트인데 네. 그것도 짜증 나더라고요. 진짜. 왜 퀘스트 동선이 좋은데 왜?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내가 너무 와우에서 결과지상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거의 몇십만 개를 했는데 퀘스트를 심부름을 또 시키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레벨만 갖춰지고 레이드를 뛰는 걸로 충족을 하시고 싶은 건데 그 그렇죠.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심부름을 그렇게 많이 하고 몹을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근데 근데 로스트 아크가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와우는 예전에 내가 리치왕도 잡은 사람이었는데 게임 내 세계에서는 대접이 똥망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1개 네. 유저였어요. 네. 근데 로스트 아크는 지나다니면 영웅님께 경례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세계에 뭐가 좀 있구만 이런 거정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타크 스토리 플롯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스토리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레이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잘 안 해요. 저는 인생 솔풀이다. 무조건 그 던전도 솔풀 하드. 이거는 파티인데. 솔풀 하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왜 저는 같이 안 하냐면 같이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이거 영상을 스킵 안 하고 보고 싶은데 스킵을 안 하면 민폐가 돼. 그렇죠. 그런 것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롤도 약간 솔플. 저는 그냥 영상 나는 지금 나오는 거 보고 싶은데 스킵을 안 하면 그냥 보니까 이렇게 레벨 보면 얘네들 이거 안 봤어. 근데 다 스킵해요. 그냥 스킵을 안 하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나라에 만연한 결과지상주의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게이머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되게 엔드 컨텐츠 소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할 거 없네 만겜으로 하죠. 근데 다 했으면서 다 했으면서 다 만겜. 근데 만겜 소리가 나왔다가 진짜 망한 게임이 최근에 있어가지고 좀 거기는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시공.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시공 망했다 그러는데 제가 흥한 거를 못 봐가지고. 네,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하여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